그러다 죽어. 성매매를 주도한 청소년들의 파국적 결말을 다룬 드라마 인간수업. 엄연히 존재하는 심각한 현실 문제인데요. 도대체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답은 여기 잠시만요. 예, 여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한 바로 이 남자, 이제 우리는 A라고 부를게요. 답은 바로 이 A에게 있습니다. 현실 속 A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대학생인 피고인 A는 채팅 어플을 통해 17살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0일 후 모텔에서 이 피해자를 만나 성교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를 했으며 그 대가로 3만 원을 제공했다. 또한 성교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사진 3장을 성명불상 2명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수요자들이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자들이 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피해자가 유인한 측면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로 고소한 거 맞아요?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수요자들에게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A 있죠? 그 A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실형을 면했어요. 이렇게 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끈질깁니다. 자, 지금부터 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채팅에서 청소년 성매수의 장면을 포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어플을 깔고 19살로 등록을 하자마자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이 저한테 도착하더라고요. 청소년 성매수자들은 매우 집요했어요. 직접적으로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가 하면 청소년임을 밝혀도 끝까지 매달립니다. 랜덤 채팅이나 사냥터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일종의 사냥감인 셈이죠. 중고 미만 페이 말하세요. 남자 41세 남성분이 아동 청소년들을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학교에 부모에 알리겠다. 이것을 협박 삼기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서 내가 그것을 다 해줄 것처럼. 매수자들은 되게 선수들이거든요. 항상 자기가 성공한율이 높은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접근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가출 등의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중 61.8%가 조건 만남의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어요. 주요 경로의 60% 이상이 채팅 앱이나 사이트를 통한 조건 만남이었습니다. 랜덤 채팅은 청소년의 인입을 쉽게 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용이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영상 채팅, 위치 추적, 콜택시를 불러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빠르게 만날 수 있고 매수자들의 욕구에 맞는 여성들을 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은 쉬워졌지만 처벌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성착취 대상이 된 피해 청소년들의 증언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만 있으면 어쨌든 청소년 성매수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녹록지 않아요.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하는 질문들에 편안하게 진술하기가 되게 어려우고 신고나 판결에 이르기까지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데 반면에 성매수자들이 어떤 로펌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영향이 있는 로펌이라고 할까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자한테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고 형량이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 청소년 성매수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변호할까요? 검색창에 청소년 성매수 처벌이라는 키워드를 치자 무수히 많은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들의 광고가 뜹니다. 이들은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청소년 성매수자가 되어 법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여자 부모가 성매매한 거 신고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신고 안 하도록 그쪽 부모랑 합의를 하는 게 좋죠. 저한테 유리한 게 전과가 없고 전과가 없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 대화 내용을 제가 못 봤지만 유인한 측면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전과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하셨어요? 직장생활을 다니신가요? 가족이 있고 성실한 생활을 했고 반성문이라든지 탈원서 같은 걸 제출을 하고 가서 양형을 줄이면 벌금 내지 집행유예 그 돈이 진짜로 고소하세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나는 성인지 같다 해야죠. 저 같은 케이스가 집행유예 받고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아이고 맞죠. 벌금 500만 원 받는 같은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사들은 청소년 탓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원래부터 그런 아이였다. 그리고 나한테 먼저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연인 관계였다. 이런 정황이나 진술에 대해서 판사가 앞서서 굉장히 많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피고인 B는 승용차 안에서 15세인 피해자 C와 3일에 걸쳐 3회 성교하고 각각 17만 원, 35만 원, 17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C는 16세인 피해자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영화관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영화를 관람했다.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D는 16세인 피해자 H와 채팅을 하면서 용돈 필요하세요? 만남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청소년이라고 말하자 2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더 드리는 거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 이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그 이유는 벌금 300만 원이 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놀랍게도 법무법인의 상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손안의 큐에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지역 5개 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관한 확정 판결 20건을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가 9건, 선고유예가 1건, 벌금이 4건이었어요. 모두 법정형 이하였죠. 법령에서 정한 1년 이상의 실형은 단 6건에 그쳤습니다. 실형에 처한 판결도 성매수 이외에 동정 전과가 있거나 성매매 알선이나 마약 강요 등 추가 범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성매수만으로는 실형이 나오지 않는 셈이죠.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할까요? 정말 아니 왜 300만 원의 벌금이 가혹한 거지? 판사님이 왜 이러신 거지? 16세의 미성년자에게 이런 성매수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 300이 너무 가혹하다. 저는 이 판결이 가혹한 것 같은데요. 네.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만 판사가 최종적으로 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만든 양형 기준표를 토대로 해서 그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껏 결정을 하는 거죠. 1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도 판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집행유예 해줘도 되겠네 라고 하면은 집행유예를 판사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판결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백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합의를 했다, 초범이다.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겠구나, 예식장 예약을 한 걸 보면 결혼을 하겠구나,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로 계속 참작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거 내면 돼. 실제 결혼할 생각 없지만 예식장 예약하고 위약금 내면 되거든요. 이걸 이유로 해서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들을 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형벌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운 없어서 걸리더라도 판사님이 선처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성매수자가 가벼운 처벌로 끝났을 때는 그동안 자기 힘들게 버텨왔던 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하죠. 내가 그래도 신고하면 엄청 처벌받을 거야. 사회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음 놓고 신고하죠. 16살짜리를 성매수 행위를 했는데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에 대한 포기죠. 이렇게 청소년 성매수자들은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친분을 쌓아서 채팅 앱을 이용한 처벌하기로 대대적인 단속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동 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 성매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수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냐고요? 그 첫 번째 대답은 우리 법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